자, 손절 없이 매수하면 15에서 20% 수익이 발생하는 종가 매매 기준을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기준은 두 가지입니다. 강하게 급등하고 난 뒤에 조정을 주고 충분히 가격이나 기간의 조정을 줘야 되는데 지금 여기서는 가격의 조정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 고점부터 해서 40% 빠진 자리까지 최소한 가격 조정을 준 자리를 그 아래에서 매매를 해보자라는 건데요. 혹은 주요한 지지 가격, 주요한 지지 가격이라 하면 대략 이 자리가 되겠죠. 눈에 보이는 중요한 가격 지지는 이런 자리가 됩니다. 중요한 가격 지지가 이탈되는 이 자리가 눈에 보이실 겁니다. 이 자리 어쨌든 40% 하락이나 혹은 이런 자리가 이탈되고 나온 둘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가 부합이 돼서 단봉의 캔들들이 이런 식으로 줄줄줄 빠지다가 이 역배열에서 이 하단 최대한 하단 부분에서 15% 이상 캔들이 자 거래를 동반시키면서 이렇게 나오면은 우리는 이제 이걸 가지고 기준봉이라 부르고 이제 매수했을 경우 매매를 했을 경우에 수익이 날 확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일반적으로 이 정도 빠지면요 40%에다가 다시 또 이만큼 빠지면요 일반적으로 상당히 많이 빠진 겁니다. 그러면은 이런 애들이 테마의 어떤 주도주 역할을 하고 이슈가 있다면 어느 정도 눌림을 주다가도 다시 이제 좀 이렇게 돌려내는 이런 추세에 다시 돌려내는 구간이 될 수도 있고요. 혹은 이런 큰 변동성을 만들어 줍니다. 그러다가 정말 이 종목이 좀 더 빠져야 된다면 한 번 더 추락을 하고 또다시 이런 박스의 구간을 주는 경우가 많죠. 일반적으로 이런 하락의 추세를 계속해서 유지할 겁니다. 자, 근데 우리가 봐야 될 건 뭐냐면 상승과 하락을 하든 간에 이런 변동성이 시작되면요. 이 변동성의 하단과 그리고 상단을 잘 활용하면 이 열려있는 공간이 20% 충분히 가격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거래가 죽으면서 이 기준봉 출현 이후에 거래가 죽으면서 주가가 밀리되 이 기준봉의 시초가를 터치하는 첫 번째 캔들에서 종가 매수를 1차 매수를 진행을 하고요. 만약에 이 거래가 튀면서 N자 반등을 순간적으로 만들어주면 이런 자리에서 익절 만약에 이런 거래량이 폭발하지 않고 계속해서 밀리면은 1차 매수로부터 2차 매수까지는 마이너스 15% 그리고 1차 매수의 물량보다 2배를 매수를 합니다. 즉 100만원을 매수했으면 200만원 평단가가 대충 이렇게 되겠죠. 자, 그렇게 계속해서 줄줄줄 빠지면서 거래는 죽어 있다가 한 번 정도 거래가 나온 이 자리에서는 다시 한번 죽어 있다가 한 번 더 슈팅이 나오면서 주가는 오릅니다. 그러면 바로 직전에 이런 매물대까지 대략 한 12% 정도가 일반적으로 열려 있고요. 좀 더 올라가면 20%까지도 열려 있는 구간을 줍니다. 자, GSE 가지고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40% 빠진 자리를 좀 확대를 해가지고 좀 보여드리면 좋을 것 같네요. 이렇게 이 정도까지 빠진 자리. 그러면 일반적으로 봤을 때 이런 자리에서 땅 터져서 이런 자리를 만들어줘서 올릴 때 이 중간에 열려있는 이 박스의 구간을 우리가 잘 활용하면 되는데요. 아쉽게도 이 캔들이 요 캔들이죠. 요 캔들이 18%예요. 18%인데요. 자, 한번 이렇게 좀 오르다가 다시 좀 눌림을 줬는데 이 시초가까지는 눌림을 주지 않았습니다. 물론 이런 자리에서도 나름 이걸 볼 줄 아시는 분들이야 이렇게 할 수 있겠지만 저는 지금 초보자님들을 위해서 지금 만들어 놓은 거니까 최대한 조금 더 낮은 자리에서 만약에 사면은 단기적으로 이렇게 슈팅이 나오면 33%가 열려있는 이 구간들입니다. 혹은 여기서 다시 또 눌렸다가 샀으면은 무려 36%또 열려있는 이런 구간이었습니다만 일단 터치를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런 자리에서는 아쉽게도 조금 모자라게 살 수 없는 그런 구간이었을 겁니다. 그러나 아까도 보셨지만 중요한 가격대를 계속해서 두드리다가 이 자리가 이제 훼손하는 자리가 나와요. 이런 자리가 훼손하는 자리가 나오면서 역배열에서 땅 튀어주는데요. 아쉬운 거는 이것도 물론 좋습니다. 물론 좋은데 아쉬운 거는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그 기준봉은 대략 이런 자리에서 나와야 돼요. 이런 자리에서 나와야 돼요. 왜냐하면 아무래도 이 밑에서 지금 이 시초가까지는 무려 10%가 이미 올라간 상태이기 때문에 이런 자리는
별로 이쁘지 않은 자리입니다. 왜냐하면 이 저점이 한번 이렇게 형성되면 이 다음에도 한번 누를 때는 이 저점까지도 한번 터치하러 내려갈 경우가 있기 때문에 우리의 매수가가 여기라면은 별로 이쁘진 않습니다. 최소한 여기나 혹은 이쯤은 돼야죠. 최소한 이전 저점과는 가장 가까운 자리가 제일 좋다라는 건데, 이것도 물론 가능은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걸 기준봉으로 예를 들어 삼는다면요, 네, 여기서 1차 매수를 기다렸다 1차 매수를 할 수 있는 구간이, 정확하게 한번 해볼게요. 1차 매수를 구간할 수 있는 자리가 대략 이게 1차 매수고요. 만약 1차 매수에서 반등이 안 되고 거래가 추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시 2차 매수까지 15% 정도 빠진 자리에서, 네, 15% 대량 빠진 자리에서 2차 매수를 하는데 15%좀 터치를 안 했네요. 자, 이렇게 1차 매수, 2차 매수 하고 있는데 평단가가 이 정도 되면 단기적으로 이전에 기준봉의 시초가까지 이렇게 딱 터치를 하면서 대략 12% 정도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매매 기준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런데 실제로 제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거는 이런 그 기준봉은 저점이 이렇게 형성되고 가지고 올렸기 때문에 별로 이쁜 자리는 아니에요. 수익을 주기에는 완전히 유리한 자리는 아닙니다. 그럼 어떤 자리가 좋을까요? 네, 저점, 그리고 또 저점이 또 이렇게 형성되면서, 자, 요 캔들이 보이십니다. 17%, 네, 17%고요. 그리고 여기서, 자, 이전 저점에서 여기 기준봉까지 대략 한 4% 정도 이렇게 오른 자리에서 올렸어요. 자, 10%하고 확실히 다르죠, 그죠? 네, 10%하고 확실히 다릅니다. 이런 자리는 상당히 매력이 있고 유리한 자리다라는 겁니다. 그럼 이 갭을 메우는 자리, 이 자리를 종가상 터치한 자리 1차 매수 여기를 한번 진행을 하고요. 네, 물론 이 자리도 물론 가능합니다만, 네,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2차 매수 때는 기회를 주지 않고 다시 한번 슈팅 나오면서 단기적으로, 네, 짧은 수익을 줍니다. 혹은 이전 고점이 이렇게 형성됐잖아요. 네, 고점이 이렇게 형성됐기 때문에 대략적으로 또 여기 또 지지와 저항이 되죠. 당연히 이 시초가 기준봉에. 그래서 이런 자리에서 일단 여기 터치하면 대략 15%예요. 이런 자리에서는 저라면은 15% 정도 언저리 터치하거나 이 호가의 지금 창을 보면서 주가 움직임을 조금 확인하면서, 네, 이런 자리에서 일단 1차적인 좀 수익을 실현, 그리고 나머지 가지고 조금 더 들고 간다든지 뭐 그런 매매가 조금 적중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우리가 차트를 볼 때 항상 봐야 될 게 있어요. 무조건 이 거래가 무조건 이렇게 터지고 무조건 거래가 크게 터진다고 좋은 건 아닙니다. 여기서 드려야 된다? 그것도 아닙니다. 뭐냐 하면 위치가 중요해요. 거래량과 그리고 장대 양봉, 그거를 기준 삼아 가지고 우리가 매매했을 때, 그 나침반으로 보고 매매했을 때 우리가 수익을 조금 더 극대화할 수 있는 자리인가, 우리가 조금 더 안전하게 손실을 보지 않고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구간인가를 보셔야 됩니다. 자, 저는 그 실시간으로 그 실방으로 저 금, 토, 일 저녁마다 같이 영상으로 이렇게 공부를 합니다. 참여가 가능하신 분은 실방에 참여하시고요, 실시간으로. 만약에 시간이 좀 안 되시는 분들은 제가 업로드 해 놓을 테니까 그걸 보시고 공부를 하시면은 아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주식에서 완벽한 기준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수익에 유리한 기준과 이런 대형들이 계속해서 쌓이면은 결국 수익 내는데 우리가 상당히 유리하다라는 겁니다. 20% 혹은 이런 그 물론 20% 수익이 낮지만 충분히 이런 그 차트의 어떤 주가 흐름들을 보시면서 매물대가 어디인지, 내가 20%를 수익을 내다가도 15% 정도에서 내가 매물에 걸리는 가격대에 터치를 하면은 어느 정도 대응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수익에 유리한 기준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대응을 해야 된다라는 거, 뭐 이런 것도 우리가 좀 기억하고 공부를 하면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시청하신다고 수고하셨습니다.